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네 번째 시간은 제가 저번 시간에 요 얘기가 다 끊어졌죠. 공부 잘하면 성공한다? 막 이런 화두만 막 제시한 다음에 궁금증만 유발하고 끝낸 것 같아요. 많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얘기를 주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별 수 없이 오늘 네 번째에서는 그 이야기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 잘하면 성공하는가? 자, 이 부분은 이제 학습법이라기보다는 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이니까 뭐 필요하긴 한데 이게 좀 약간 동떨어진 얘기를 먼저 하게 돼서 조금 쑥스럽습니다. 먼저 저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명제에 대해서 성공에 대한 기준으로 공부 잘하면이라는 기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뭐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죠. 네. 그동안에 뭐 지켜본 걸로는 공부 잘하면은 잘 살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먹고 살 정도의 직장은 좋은 것 같게 되고, 되게 성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좋은 가장이 되고, 좋은 엄마가 되고, 뭐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 명제만 봤을 때는 저는 공부 잘하면 성공한다? 라고 할 때, 아니다라는 쪽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어떤 착각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들인데요. 먼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A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거 실제 예시예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얘. 공부하는 태도가 아주 훌륭했고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자의 느낌이었어요. 제 느낌에는요. 그래서 수행평가나 이런 거에서 이제 완벽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심지어는 자기 능력이 안 되는데도 그 태도가 너무 훌륭해서 점수를 안 줄 수가 없었어요. 수행평가는 많이들 아시죠? 선생님들이 점수를 주실 때 정말 실력만으로 평가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수행평가는 태도에 대한 평가가 묻어나요. 그래서 어떤 애가 시화전을 했는데 정말 꼼꼼히 열심히 했는데 작품은 조금 아쉽다 하는 경우에도 얘네들은 평균 이상을 받는 경우가 많죠. 마찬가지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너무 얘가 전교 1등을 하고 그러니까 흠잡기가 어려운 그런 아이였어요.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정말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애였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좀 대하기가 어려웠어요. 저는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아이의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공부를 하니까 공부에서는 항상 만족감을 가졌던 것 같고, 반면에 저같이 노는 담임을 만나가지고 되게 재밌게 지냈던 것 같긴 해요. 이 친구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은 고등학교 좋은 데로 갔습니다. 밝히진 않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좋은 데로 간 다음에 거기서 교대를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교대를 막 가겠다고 처음부터 선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대를 가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좋은 고등학교에 가서 내신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성격상 정말 1등 안 하면 못 배기는 성격으로 느껴지거든요. 정말 어떤 공부에 있어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아이였는데, 근데 좋은 고등학교에 그런 탁월한 아이가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노력해도 좀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멘탈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좀 이렇게 스스로 좀 이렇게 안 좋게 느꼈던 것 같아요. 프라이드가 많이 깨졌겠죠. 교대에 실패하고 얘는 이제 고졸인 상태인 거죠. 재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결과만 들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얘가 바로 공무원 시험 봤습니다. 공무원 시험 법원 쪽으로 봤던데 보니까 합격을 했네요. 이야,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몇 년 만이죠, 그게. 몇 년 만에 전화가 와가지고 막 합격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기쁨을 나누고 싶었구나 라는 생각을 사실 좀 뒤늦게 했습니다. 뒤늦게 하고 그때는 내가 되게 아쉬웠어요. 얘가 지금 공무원 시험 합격했다고 저한테 기뻐하는 모습이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성공이라고 보시나요? 제 기준이 이상한 건가요?
공무원 시험은 지금에야 뭐 공무원 되면은 좋다 어쩌고 이러니까 뭐 대졸 뭐 대학원졸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막 여기 들어오려고 노력하는데, 사실은 대학원 아니 저기 공무원 시험은 고졸에 해당되는 시험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고졸 수준의 합격을 당시에 중학교 때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능력자가 했다고 자랑하는 게 저는 되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우리나라 사회만 그런 걸까요? 다른 나라 사회에도 보면은 공무원 말고 돈 잘 버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안정된 것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인식들이 이런 현상을 만들어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물음표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거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똑똑한 애가 뭐 법원이니까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아마도 뭐 서류 같은 거 띄고 도장 찍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겠죠? 근데, 그 발전적인 어떤 그런 방향으로 뭔가 꿈을 펼칠 나이에 너무 빨리 꺾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반면에 B라는 아이는 당시에 같은 반 애였어요. 얘는 전교에서 얘기는 못하고 학급에서 대략 2, 3등 정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고등학교를 갔고요. 얘도 근데 학교는 좋은 데로 갔어요. 좋은 고등학교. 지금은 고려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연수 진행 중입니다. 얘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이제 연락하고 스승의 날이면 연락 와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개인적으로 참 예뻐했던 애예요. 요놈은 굉장히 그 밝고 신나고 학급 분위기를 아주 좋게 만드는, 뭐 좀 선생님한테 따지는 것도 쉽게 하는 얄미운 스타일이기도 했는데, 그래 저는 얘가 참 귀여워했어요. 그런 스타일의 그 아이들이 좀 에너지가 많다라고 느끼는 것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얘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은 얘는 성공하고 얘는 실패한 걸까요? 이거 이상하네요. 제가 말하면서도 꼬이는데, 그럼 얘는 실패하고 얘는 성공할까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어떤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인데요, 그 모습 중에서 다른 거는 다 볼 수가 없는데 어느 딱 한 가지 볼 수 있는 그런 현상, 그 현상이 얘가 공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뻔한 얘기들이지만 그냥 사람 처음 봤을 때 얘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얘가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인지, 어렸을 때 부모님과 감동적인 삶을 살았는지 아니었는지, 아름다움을 좋아하는지 어쩐지, 낭만적인지 아닌지, 계산을 잘하는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저 공부 잘하는 성적을 가지고서는 현상만을 평가하게 되는데, 사실은 아이들의 본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 잘하면 성공한다? 이런 말들을 되게 어렵게 느껴요. 참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게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부를 잘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까닭은, 이게 좋은 직장을 얻어서, 좋은 직장을 얻는 까닭은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 직장 중에서 지금 공무원 쪽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 까닭은 직장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대에 따라 많이 다르거든요. 과거에 70년대 정도에는 그 교사들 같은 이런 공무원들한테는 친구들이 밥사라고 말도 안 했다고 합니다. 저는 옛날 시대라서 잘 모르는데요. 그때는 월급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사회에 있는 친구들이 돈도 잘 버니까 되게 이제 쥐꼬리만한 월급의 대표적인 게 공무원이었는데, 현재 이게 뒤바뀐 거죠. 그렇다면은 70년대, 80년대 그러다가 지금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에는요, 이게 뒤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4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40년 후에 애들이 50세입니다. 이거 안 보였어야겠네요. 애들이 50세가 되는 이때 얘네들은 지금 이 안정된 삶의 직장을 가진 상태에서 떵떵대고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알 수 없죠.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워렌 버핏인가요? 한국 학생들은 10년 뒤에 있지도 않을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되게 어리석은 우리의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공부 자체가 이제는
과거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과거 얘기를 잠깐 하자면요. 과거에는요, 이런 맥락이 많았어요. 집안이 이렇게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빠, 엄마,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쭈루루루루룩 있습니다. 엄청 많았다 하죠. 근데 그 중에서 요 한 명, 꼭 큰 형, 큰 오빠, 이런 사람들한테 아빠, 엄마가 열심히 올인을 하고 나머지 애들을 공장 보내는 게 과거였죠. 이게 70, 80년대, 60년대?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돈 벌어서 다 우리 오빠 지원하고 우리 형이 사법고시 합격만 하면은 우리 집은 필 거야, 이런 식으로 했던 그런 시대가 있는데요. 왜냐면은 당시에는 우리의 어떤 계층을 넘어설 수 있는 뛰어넘는 요 사다리가 공부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좁았습니다. 지금도 좁지만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 학력이 그렇게 사람들이 높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은 많았고요, 중졸도 많았고요, 고졸도 그렇게 많았던 것 같긴 한데,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고졸하고 대학 안 들어간 게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졸 안 하면 이상하죠. 대학원생? 옛날에 공부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학원 하면은 너 대학원 다니나 보다, 이러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뭐 유학 가야지 이제 조금 공부하는 것 같아요. 유학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새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학력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인데, 당시에 과거에는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고, 공부가 사회에서 이렇게 자기를 신분을 상승시키는 수단이었던 거죠. 근데 현재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보통은 아빠, 엄마, 자식 둘 정도? 요 정도가 되고요. 옛날에는 이 자식들이 누군가를 부양하거나 다 큰 다음에는 이제 부모님을 부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이 두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이렇게 부양하시느라 고생을 하시는 시대죠. 아이들이 커도요, 그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님께 봉양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능력 있는 부모와 능력이 부족한 자식들의 시대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능력 있는 부모들이 이 아이들한테 계속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의 형태가 신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개념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너무 사다리가 많으니까요. 이 사다리 자체가 지금은 좀 이렇게 끊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공부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다른 걸로 가야 되는데, 그 다른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언급하지 않는데, 다만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될 부분은 그거 같아요. 옛날에는 공부가 신분 상승의 수단이었으나 현재에는 공부가 신분 상승의 수단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인정하고 시작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럼 부모님은 왜 공부를 시키시죠? 애들은 왜 공부할까요? 애들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혹시 부모님께는 그런 거 안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막 답을 이렇게 막 드리고 그렇기는 좀 어려워요.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서 그 얘기를 좀 풀어가 보자면요. 그러면 공부와 성공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되게 쉽게 답하실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성공이라는 거는 뭐 우리 행복은 우리 마음 안에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약간 경제적인 성공이라든지 안정된 삶을 포함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쉽게 답하실 수 있으시죠? 상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모님도 그러시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공부 잘하면 성공한다라는 말은 틀렸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상관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되게 이상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항상 하는 질문 중에 되게 답변하기 불편한 게 있어요. 뭐 이런 겁니다.
선생님, 저는 영어를 쓰지 않는데요. 영어 저 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영어는 왜 배우나요? 이런 질문 있잖아요. 그렇다면 더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더하기 빼기는 다 할 줄 압니다. 근데 수학, 미분, 적분, 방정식 이런 거를 왜 배우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 굉장히 난해해요. 답변을 못해서가 아니라요. 그 아이들이 물어보는 게, 아이고, 카메라가 흔들리네. 아이들이 물어보는 부분이 의도가 너무 빤하기 때문입니다. 하기 싫단 얘기죠. 그런데 설명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영어는 기능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쓸만한 굉장히 필요한 기능들을 갖게 해주거든요. 근데 물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요. 영어를 알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뻔한 얘기라고 애들 들을 거예요. 수학의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능력의 전이로 얘기를 하는데요. 수학은 기본적으로 논리 능력이거든요. 그 이 논리 능력 자체를 수련하는 과정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리 능력을 가지고 뭐 글을 쓰거나 뭘 하거나 뭐 여러 가지들을 이제 막 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궁색한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을 하면서 아,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핵심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가 답이냐라고 생각을 할 때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부모님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필요는 없어요. 공부를 모두 잘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치킨 게임이에요. 그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으면 못하는 애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공부가 아니고요, 당면 과제,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당면 과제를 잘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다 하시겠죠? 네, 있습니다. 공부를 잘할 필요는 없는데요, 당면 과제 잘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들한테 야, 너는 너네 반에서 1등을 꼭 해야 돼.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이들한테 되게 큰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왜냐면은 반이 보통 뭐 30명에서 작으면요, 많으면 40명 되는데요, 그중 1등은 단 1명이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이 아이 3명한테 그 얘기를 하면요, 3명 중에 2명은 실패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공부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아이들한테 중요한 거는 그 공부를 잘해서 1등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현재 네가 맡은 자리에 있는 과제를 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든지요, 당장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이 해야 될 일이 없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실업자들 불쌍하잖아요. 네, 본인이 일하고 싶어 하는데 일거리가 없는 사람 정말 불쌍합니다. 우리 학생들요, 지금 공부하기 싫어하는데요, 막상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 정말 불쌍합니다. 예, 차라리 농사일 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당면 과제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이거를 자기가 수행해내고서는 거기에 대해 스스로 아, 나는 잘했어 하는 그런 만족감, 성취감 이런 것들을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성취감과 만족감은요, 자신의 기쁨 만들어내고요, 이 기쁨은 보람이 되고요, 그 보람이 자기의 삶의 어떤 그런 행복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성취감, 만족감 이런 거 없고요, 심지어는 자아 존중감도 떨어집니다.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근데 어른에게도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볼 수 있어요. 먼저 당면 과제를,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성실합니다. 그러니까 당면 과제를 제일 잘할 필요는 없는데요, 당면 과제를 잘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성실해요. 그래서 요새 학교에 있는 능력평가는 과거의 경우에는 진짜
얘네가 국영수를 공부해서 이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었는데, 요새는 국영수 능력이 중요하지 않고요. 얘가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했는가 하는 성실성의 척도로 성적을 봅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성실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공부를 잘해요. 이런 결과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 성실한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이 성실한 사람들인 그 당면과제를 잘하는 사람들, 당면과제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반대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잘해야 성공한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당면과제를 잘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다는 얘기죠. 당면과제를 자기가 했다면은 성적의 결과와 상관없이 스스로를 칭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부모님께서는 아이들 칭찬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본인의 만족과 성취감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정서들과 연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실한 사람들은 공부를 대체로 잘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체로 세상 어디 가도 잘 삽니다. 이 사람들은 성실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환경들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자기가 할 일들을 하고 먹고 살죠. 생활력이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능력 있는 사람은 저는 성실한 사람을 포함해서 말하고 싶어요. 능력은 있는데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 사회에 해당되는 얘기지만요. 프리랜서는 다르겠죠. 한 달 놀다가 작품 하나 멋진 거 뽑아내가지고 그게 되게 유명하게 되는 경우라면 저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나 학교나 어떤 여러 가지 자기가 일하는 어떤 일터에서 성실할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건 둘 다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뛰어난 일들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성공하지 않나요? 이 성공의 기준은 좀 또 애매하지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누가 소개팅을 주선해 주는데,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었어요, 옛날에. 소개팅을 주선해 줬는데, 자기 직업을 말하면 여자들이 소개팅을 안 하더랍니다. 근데 그 직업이 뭐였냐면은, 떡볶이집에 오뎅을 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버는 돈이 한 달에 700에서 1000만 원 정도 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오뎅을 이렇게 띄어서 파는 사람이 안정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틀린 말도 아니기도 합니다만, 기준에 있어서 성공이라는 게 참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례였어요. 우리는 어떤 기준 가지고 있을까 싶었는데요. 저는 여기 세 번째 넣고 싶은 사람이 즐기는 사람입니다. 즐기는 사람은 그거에 대한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너무 재밌어 하니까요. 성실하기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 성공이라는 표현은 되게 이상한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의 그 이상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좀 제가 재미있는 예시가 있었는데, 혹시 오타쿠라는 말 아시나요? 오타쿠. 이 오타쿠들은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오덕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안 좋은 의미로도 많이 쓰이는데, 저는 그 중에서 밀리터리 오타쿠를 본 적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 그 친구가. 밀리터리 오덕이라고 얘기하는 친구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저도 군에서 제가 정보장교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방 세계 모든 걸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 군 체제랑 북한의 군 무기 체제 이 정도를 따로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렇게 썰을 풀면서 재밌으라고 무기 체계와 이런 것도 설명해 주곤 합니다. 애들 되게 재밌어요. 애들은 맨날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전쟁 되면 우리가 이겨요, 북한이 이겨요, 물어보잖아요. 물론 그런 답은 살짝 피합니다만, 뭐가 유리하고 뭐가 불리하고 무기 체계가 어떻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때 밀리터리 오덕 하나가요, 제가 그때 열심히 공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거 봤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앞서서 답을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고 싶을 정도로 잘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공 못한 애였나? 아닙니다. 반에서 3, 4등 하는 애였고요.
정말 모범생으로 이름난 그런 스타일의 얼굴이었어요. 네, 사진 보여드리고 싶네. 근데 이 친구가 밀리터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더니 그게 즐기는 사람이 돼버렸던 모양이에요. 굉장합니다. 그 능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걸 많이 봤어요. 지금 아이들의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취감, 만족감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느끼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오타쿠라고 해야 되나요? 공부를 너무 재밌어하는 아이를 보기 정말 힘듭니다. 보통은 공부 자체보다도 이게 승부해서 자기가 이기고 있다는 걸 즐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을 즐기기 시작한다면은 그 이야기가 성실하고 능력 있고 이걸 떠나서 즐기는 사람이 돼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즐겁게 이 일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화두, 공부를 잘하면 성공한다? 이 말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면 성공한다라는 말보다는요, 당면과제, 자기 앞에 주어진 과제를 잘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고요. 이 당면과제, 여기 있네요. 당면과제, 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당면과제를 잘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 당면과제를 잘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식의 분류를 해볼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얼마나 동의하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어른으로서 가르쳐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어쩌면은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은 현재 시점에 너무 편협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애들한테 그냥 너 맘대로 살아라 이래선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먼저 인식을 좀 바로 잡고 이것이 옳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한 다음에 그 잣대로 아이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이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원래는 오늘 하는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좀 후반부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요. 너무 급한 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보시고서는 저랑 생각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4번째 강의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